시간상 달라요. 얘는 급락하고 옆에서 횡보하죠. 얘는 천천히 빠지고 강하게 뺍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게 파동의 교환 법칙이에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해 계좌를 살릴 수가 있어요. TP가 신고가 상태인데 2,500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5위선이 됐다? 이땐 저 형님 맞는다. 이걸 잊지 마세요. 2022년 8월 고점과 같은 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점 어떤가요? 22년 8월에 고점과 비교를 한다면은 약 9,000포인트까지 올라와줘야 된다. 지금 16% 정도는 제약 고점에 사이드가 남아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게 정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남겨드린 이야기인데 오늘 뭐 요 이야기에 조금 연장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처음으로는 공포와 탐욕 지수, 이렇게 피어앤 그리드 이렇게 나타냈죠.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지금 좀 치우쳐 있다, 비관적인 시선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드린 대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포 심리가 확대된다, 이거는 긍정의 시그널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올라갈 때 메이저들은 이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올라간다는 거는 메이저의 힘, 강한 세력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겠죠. 개인은 당연히 심리가 좋지 않으니까 매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건강하게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렇게 공포지수를 가끔씩 이따금씩 갖고 오곤 해요.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2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가요? 약간 탐욕적이다. 엄청나게 과열권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탐욕에 앞서 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께 뭐라고 해드렸냐요?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상방 제한이 돼 있는 거를, 제가 그때 한참 2월달 설명드렸던 게 이 가두리장 안에 있을 거다 시장은. 그래서 이 상방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뚫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코스피 차트 잠깐 확인해 볼게요. 2월 22일이면요 제가 봤던 요 날이에요. 요 날이에요. 한 요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가 아까 전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63, 살짝 높은 편이다.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살짝 눌러놓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들었지만 이때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수 금지라고 했어요. 이거 못 올라간다고. 그래놓고 여기서 붙은 사람들,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죽을 맛이 될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00% 물린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2350 여기 가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회수하자고. 저가 매수. 최소한 2390 언더는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어쨌든 이 크게 봤을 때 시장 흐름이 조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제가 보는 대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3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벤트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포지수가 지금 33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테스트하고 갈 거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살짝 200일선 지지 정도, 200일선 지지 정도 받고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단 쪽으로 빠지고 있을 때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올라가고 있을 때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거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데 공포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아예 그냥 작살낼 정도로 떨어뜨릴 겁니다. 코로나 때 제가 이거 1도 봤어요. 1. 코로나 하락 때 20년도에. 그렇게까지 죽이거든요. 한번 누를 때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 익스트림 피어나 익스트림 그리드 올 때는 올라가다가 여기선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긍정적인 시선은 강하지만 여기서 더 땡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고점이 잡히더라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사요. 그러니까 이 익스트림 그리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익스트림 그리드가 요번 연말 안에는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예시를 한번 또 드려서 이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 지표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요. 넷피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가면 좋겠죠. 지금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도이치방크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SVB,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CS,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가 나왔는데 제가 일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게
이게 1, 2, 3, 4 뭐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연준이 그리고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막 4, 5, 6번, 7번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게 뭐라고 했죠? 그때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쨌든 수습은 돼가고 있지만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적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나중에 못 막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2달, 3달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0.25bp 저 사실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아마도. 요거는 좀 어차피 탁상 공론이니까 요거를 좀 더 4월 달에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거든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보신 분들도 한 번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중요한 그 컨트 분석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유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유료 재료로 놓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 퍼센티지. 현금 마련도 이 기준, 퀀트 분석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든 나중에 보시든 이 영상은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영상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캡처를 해봤는데 이게 2019년 초에요. 2018년이랑 그리고 이게 지금 202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22년, 2018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빠지고 8년에도 올리고 빠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려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려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리고 눌리고 여기서 저점을 깨는 하락, 저점을 깨는 하락 나왔죠. 그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이후에 30% 빠집니다, 여러분. 코스피는 17% 빠져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닥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라색 화살표가 이렇게 뜨면서 저는 코스피에서는 이 보라색 화살표보다는 이걸 보고 싶어요. 요 앞에 정고점을 뚫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걸렸잖아요. 그럼 이번에 네 번째 뚫잖아요. 그럼 그때 소리 지릅니다. 이제 간다. 드디어 돌려가지고 상승장 나온다라고 소리칠 겁니다. 근데 그때가 고점 될 거예요. 뚫고 나서 이 만약에 보라색 화살표나 코스닥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면 여기선 현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기다릴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눌림목은 기다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폭락할지 아닐지 판단하겠습니다. 요거 넘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퀀트 분석 무시할 거 아니다. 왜 무시할 게 아니냐? 이때도 금리 인상 2018년에 4번 했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금리 인상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무슨 전망 나왔냐면요. 금리 2번만 올릴게. 2023년에 어떤가요? 이제 동결하려고 경제 거시적 환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비슷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또 개인들이나 자기들이 좋은 포지션과 수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드는 퀀트 분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인데 이건 19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말고 이때보다 더 명확하게 보는 큰 시세. 그러니까 5년과 5년. 그래서 10년 주기. 이거를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나중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오픈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조금 어떤 컨텐츠로 이용할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좀 아는 분들, 제 지인분들도 이거 보기 때문에 아는 분들 아시거든요. 그것보다 일단 2019년과 2023년 이게 좀 더 단기 중기적이다. 제가 이야기 안 드리는 건 장기적인 겁니다. 이 단기 중기 시세 흐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1번이 코스피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코스피 뭐라고 했나요? 신고가 랠리가 나오나 이걸 체크하겠다. 그럼 2번 코스닥에서는 무엇을 체크할까요? 저는 코스닥에서는요 5일선 깨나 볼 거예요. 5일선. 만약에 종가상 코스피가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인데 코스닥이 이후에 신고가 랠리가 코스피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5일선을 종가상 깼다. 전 이러면은 이날 종가에 현금 마련 할 겁니다, 여러분. 현금 마련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라색 화살표도 동반이 되어 있다? 그럼 현금 최소 50% 만들 겁니다. 보라색 화살표가 없다? 최소한 30% 만들 것 같아요. 30% 언더로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보라색 화살표에 따라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50%나 30%. 만약에 노란색 화살표까지 떴다. 전 현금 70% 갑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갈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못 가도 조정 나옵니다. 최소한. 몇 프로? 미니멈 4%에서 6%.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만 돼도 내 계좌 수익률이 10%에서 최소한 15%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랠리가 이때랑 보면은 이때는 사실 여기서 많이 뚫고 올라가진 못해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음봉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똑같으면 당연히 얘네 세력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간상 달라요. 얘는 급락하고 옆에서 횡보하죠. 얘는 천천히 빠지고 강하게 뺍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게 파동의 교환 법칙이에요. 여기서는 올려놓고 이제 둔화가 되죠. 여기서는 둔화 시켜놓고 올리죠. 이런 게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세게 올렸으니까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빼고 천천히 횡보시키고요. 여기서는 천천히 횡보시키니까 빠르게 올리고요. 천천히 내리니까 빠르게 내린 겁니다. 이거를 파동 교환의 법칙이라고 엘리어트 파동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근데 아마 이런 거 배우셔도 캐치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여기서 이제 반등 쭉 나오죠. 반등 쭉 나오고, 그죠? 여기서도 한번 중간에 쭉 내리고, 그리고 흔들죠. 그리고 흔들죠. 그리고 강하게 당깁니다. 강하게 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2019년 여러분 트럼프 관세 전쟁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때 코스닥이요 30% 빠져요.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30% 받잖아요. 진짜 다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받침해 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장기 흐름, 10년 주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밑받침이 됩니다. 이게 밑받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갈 거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더 갈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정고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10년 주기 펀트 분석상 이런 조정 파동, 그러니까 2019년에 나온 조정 파동이 아니라 제가 보는 정말 올해 2023년에 단 한 번의 하락, 한 번의 하락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면 제가 공개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께. 왜냐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좀 궁금하시더라도 일단 요 정도만 단기적으로 우리는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꾸 제가 뭐 아침에 커뮤니티 남겨드리면은 이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 자꾸 얘네가 올라가서. 근데 이거 뭐가 겁나요 지금? 이거 무섭습니까? LNF 막 올라가요. 저도 근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얘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장판파의 장비라고. 장판파의 장비 아시나요? 장판파의 장비가 뭐냐면은 삼국지 얘기인데 조조라고는 이제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조조군이 이만큼 큰 진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 여기 좁아요 다리가.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숲이 있어요. 숲. 이게 나무라고 합시다. 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숲이니까 병력이 얼마큼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장비라는 장수가 유비의 동생이죠. 여기에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강물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조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왜 혼자 서 있지?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장비란 장군이 말꼬리에다가 나뭇가지를 달고서 여기로 막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병력이 많은 척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그러니까 조조는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조의 군사가 이게 눈치를 챕니다. 그래놓고 이제 돌격을 하니까 장비는 퇴각을 해요. 근데 이때 미군이 그 조조군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민간인까지 데리고 도망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애인들이 열심히 도망치고 있네요. 장비 장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줄 줄 아는데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말에 무게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에코프로에서만 이틀 동안 3천억 나왔어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BM에서 오늘 개인 순매도가 3천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에서만 2,1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900억 순매도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서. 근데 이 900억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늘 2차전지 일부랑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반도체는 주도주로서 조금 의심이 많이 간다고 했어요. 왜? SK 하이닉스. 이건 자주 들었던 얘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인데요. 보시면은 대약, 코스닥 어떤가요? 대약 업종이 높죠. 근데 아침에 반대였어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대약 업종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한 거를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천억 빠졌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2,100억을 에코프로 형제가 순매도를 했다. 그리고 종합지수 코스닥은 0.43% 오르는데 어떤가요? 상승 종목 600개인데 하락 종목이 890개예요. 그러면은 시총 상위 높은 주식들이 상당히 버팀목을 가졌구나.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열렸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약업종 지수 1.5%네요. 그럼 오늘 주도주 뭔가요? 제약업종이었다고요. 그리고 아침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약업종이 빠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수급 교환이 오늘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난주 반도체가 막 올랐을 때 여러분, 아, 반도체가 주도주인가요? 막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반도체 해야 되나요? 막 반도체 얘기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이랬어요. 지지난주에 수목에 반도체가 올랐고요.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이오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일에는 게임이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똑같잖아요. 바이오가 오르는 날 있고요. 배터리가 오르는 날 있고요. 반도체가 오르는 날 있고요. 게임이 오르는 날이 다르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좋은 주식 사서요. 이 안에서도 갈 만한 놈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는 놈들 들고 있으면 죽어도 안 가요. 자,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는 저는 오늘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냥 오늘은 코스닥의 수급 이동이 굉장히 만연했고 또 거래량, 코스닥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더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반증으로는 거래 대금이요. 계속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다. 왜? 에코프로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오후에 남겨드린 이야기인데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엄청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것보단 기분이 나빴거든요. 뭐냐면 장파파에 장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장파파에 장비가 내 눈에만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적으로는 지금 좀 불안한 게 5월 FOMC가 좀 더 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원래는 5월 FOMC 이후에 좀 더 랠리 한 1, 2주 정도 강한 랠리가 나온 다음에 하락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5월 FOMC를 기점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흐름들을 보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약간 제가 가진 주도주 섹터가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시간적 압박이 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하지만 충분히 사이클 돌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늘도 아침에 올랐다가 내리는 것보다 당연히 아침에 그냥 힘 못 써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오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에코프로 형제가 종가상 2,100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시 기준으로요. 1,400원 순매도 나왔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프로그램. 지금 얘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LNF 같은 의미 있는 애들이 올라야 된다고요. LNF가 올라야지 얘네를 믿고 사죠, 개인들이. 물량 그래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NF도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공매도 높은 자리에서 치면은 이거 여기서 내다 던져도 공매도 수익이라도 나니까 해치가 된다고요, 외국인들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3천당 제약 이렇게 얘기 들었죠. 제약업종 가지신 분들이 제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3천당 제약 얘기를 제가 좀 자주 드리는데 3천단 제약이 뭐 엄청난 모멘텀? 이거 다른 제약사들 똑같아요. 오늘 뭐 글로벌 3상 임상 뭐 이거 동등성 입증? 아 재료 좋죠. 근데 얘네만 재료 갖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보내는 시점이 되면은 세력들은 적절한 재료를 내면서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천당 제약 그리고 ST큐브 이런 애들이 선발대라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얘네 모멘텀, 얘네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쑥쑥 잘 자라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숲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나무 하나가 벚꽃나무가 먼저 활짝 펴줘야지 이제 슬슬 다른 벚꽃나무도 필 시기가 왔구나. 다른 나무들도 이제 조만간에 벚꽃이 피겠구나. 이러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루도 안 폈어. 그럼 지금 제가 시기가 없는 한 나무가 언제 꽃잎 피고 이거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추측을 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랑 ST키브 이런 애들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로터스? 이런 애들 말고요. 무슨 같은 이런 잡재료 가지고 올린 거 이런 거 말고 뭐 ST키브나 함청단 같이 진짜 제약 바이오로서의 가치를 부각시켜서 올리는 거 세력이 이게 나오면 줄줄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조만간에 삼천단 제약이 지금 뭐 시밀러나 아니면은 뭐 에스페스 약간 플랫폼 계열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럼 시밀러 하는 애들이랑 플랫폼 하는 애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가 가면은 ST키브 간다? 그러면 세포치료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관 지어가지고 다음에 어떤 타자 갈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봅시다. 요 정고점 넘나. 저는 분명히 2,500을 넘으면은 아마도 코스닥도 슬슬 사람들이 환희에 일으켜서 시장에서 세력은 분명히 개인에게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줄 것이다.
강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 신고가 뚫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망이 2800, 2900 이런 얘기 증권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2800, 2900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전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스피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코스닥. 그리고 이게 제약 업종이거든요. 제가 이게 시가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놨어요. 이게 시가 라인이에요. 자, 어떤가요? 코스닥은 종가상 음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약 업종은 어떤가요? 양봉을 만들었죠. 이것만으로도 오늘 제약 업종이 강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오늘 코스닥보다는 제약 업종이 좀 셌네. 아, 이게 아니라요. 주도하는 걸 봐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의 최저점은 10시 57분입니다. 그쵸? 근데 제약의 최저점은요, 10시 12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제약 업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제약 종목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붙어요. 이거 코스닥 지수 볼 줄 아는 분이면은. 그리고 이미 바닥이 오늘 마이너스 5%다. 어떤 뭐에서 알테오젠 얘기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5%다. 근데 이미 이거 이만큼 치고 오면은 한 마이너스 3%까지 올랐습니다. 2% 정도가. 그러면 최저점은 마이너스 5%인데 이거 좀 내려오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놓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약 업종의 상승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개인들이 못 붙도록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오면 이제 한번 고민해봐요. 아, 이제 좀 붙어볼까? 그때 그냥 횡보 때려버리는 거예요. 언제?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시간에 법칙 이야기 드렸죠. 점심시간에 횡보한다고. 이러면 이때 에코프로 같은 애들 보면은 분명히 한번 반등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시세를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그죠? 안 봐도 뻔하지. 반등 자리 나왔잖아요. 여기서 11시, 12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에코프로 안 죽는다고.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이거를 며칠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11시랑 12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올리게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빠지면 절대 못 도망가지. 물려있으니까. 이미 밥 먹고 나오면 이렇게 물려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런 게 바로 퀀트 분석이고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저는 분봉을 잘 안 봐요, 사실은. 크게 안 보는데 이게 큰 흐름 보고 이제 수급 교환 이런 거 보려고 보는 겁니다. 자, 아직은 뭐 보라색 화살표랑 노란색 화살표가 안 떴어요. 특히 노랑 화살표는 안 떴죠. 이렇게 보통 보라색 화살표 뜨고 노랑이 뜨거든요. 근데 지금 보라색은 여기 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라색 화살표가 요건 해소가 됐다. 그럼 새로운 보라색 화살표가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요 상승에 대한 건 생각을 하지 말자. 우리는 5일선을 깨는지, 요 지금 5일선이 색깔 똑같네. 5일선을 종가상 깨는지 요걸 체크하겠다. 근데 5일선을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코스피가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켜보겠다. 근데 코스피가 신고가 상태인데 2,500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5일선을 깼다? 이땐 전 현금 만든다고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해 계좌를 살릴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해봤는데 제약업종 일봉이고요. 코스닥 일봉이에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퀀트 분석 해봐야죠. 자, 코스닥은 지금 830포인트, 즉 2022년 8월 고점과 같은 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업종 어떤가요? 제약업종이 만약에 이 22년 8월의 고점과 비교를 한다면은 약 9,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럼 지금 업사이드가 미니멈으로 한 12% 정도는 제약업종에 사이드가 남아있다. 이 방금 왜 생겼나요? 2차전지 때문에. 2차전지가 독식해서. 제가 지금 제약업종 얘기 드리는데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약업종이랑. 제약업종만 지금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아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괴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 2차전지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제약업종과 맞춘다면은 지금 실제로 코스닥 위치는 어딘가요? 약 770포인트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58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는 2차전지가 여타 업종들과 2차전지 코스닥 지수 간의 괴리를 만들고 왜곡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2차전지가 나중에 쿠션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종합지수가 끌려 내려오냐 아니면은 업종지수가 끌려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인데요. 제가 만점 800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거 뭐라고 했죠? 이제 약간 상방으로 봐야 된다고.
미국에서 불안감 막 주고 이러는데 쫄 거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요거 고점 돌파한 다음에 이게 눌림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나스닥이 일단 전고점 한번 뚫으러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코스닥이 770포인트가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요 정도 라인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한 750km 보고 싶은데 이 구간이 한 13에서 14포인트 오른 구간이에요. 저점 대비. 근데 나스닥이요. 지금 1100포인트에서 11,800. 약 16에서 17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랑 나스닥은 사실상 키높이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숫자도 괴리가 생기고 거래대금 이런 것도 다 거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BBIG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네 가지 섹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좀만 늘린다면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것도 사실 게임이니까 이렇게 뺍시다. 그냥 네 가지에 리오프닝 얘네 리오프닝 그리고 미용기기 이렇게 6개 1, 2, 3, 4 그리고 미용기기 5, 6 요 정도를 좀 보고 싶어요. 자동차 부품 이런 것도 좋게 보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애들은 좀 더 여름쯤 경기 민감주 조선이랑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애들을 좀 여름에 보고 싶거든요. 뭐 원전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애들 여름에 보고 싶다고요. 저는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BBIG의 미용기기 그리고 리오프닝 정도까지만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시총이 큰 애들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얘네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단순히 봐도 게임주가 쉬었잖아요. 얘네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금요일은 반도체가 올랐죠. 이렇게. 근데 오늘은 어떻게? 시총 상위 바이오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플랫폼. 지금 3천 단 제약이 가니까 어쨌든 플랫폼이 나중에 올라온 겁니다. 얘네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코로나웨이브 얘네 뭐라고 했어요? 플랫폼이라고. 오늘 정답 나왔죠? 정답 뭡니까? 플랫폼 바이오 시총 상위주 얘네가 오른 거잖아요 결국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남겼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플랫폼 바이오라고요 플랫폼 바이오 이거 보시면은 왜 플랫폼 바이오가 중요한지 제가 많이 남겨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 작정하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내용을 머리에 깨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반도체 하는 분들 뭐 H전지 하는 분들 아니지만 바이오를 한다면은 요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나왔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에클론도 올랐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ST큐브가 오늘 쉬었는데 지난주에 7%인가 12%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오늘 면역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바이옴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바이오 영상 할 때마다 이야기 드렸는데 마이크로 바이옴 오늘 시세 나왔네요. 영주 쪽. 오늘은 얘네 가셨어요. HLB, 한올바이오, 메지온 요런 애들이 셨어요. 제가 보기에 바이오델리가 나오면 얘네가 이제 한번 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오르려면요.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이 오르면 안 돼요. NNF나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오르면 임상 3상 쪽 애들은 절대 못 갑니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목적 자체가 뭐 재료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임상 3상인데 그냥 공매도 쇼커브로만 봅시다 우리. 이 이상 의미 부여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주도주 되기 힘들다고 지난 영상에 남겨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수급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급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시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시세 자체는 외국인한테 지금 컨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얘네가 지금 보시면 반도체에도 지금 수급 보시죠. 시총에 비해서 얘네가 외국인한테 입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요? 이거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히 이유가 얘 때문에. 얘 수급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는다니까 SK하이닉스에. 제 생각에는 2분기에 디램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기 수요가 아직 안 맞춰진다고요. 그래서 이 경기 수요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사이클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반도체도 내려온 다음에 이 내려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요 대체제가 많습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확인해도 안 늦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 절대 나쁘지 않다.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도체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근데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한 건 사실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는 조금 티가 납니다. 이제 슬슬 티가 나려고 해요.
이런 걸 이야기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2차 전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막연히 2차 전지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 얘네도 쉽게 안 죽어요. 지금 첨보 이런 거 제가 되게 좋다고 전해질 제가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 동박 이런 애들도 시세가 나온 다음에 어쨌든 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는 엄청 빠개지는 수급은 아니에요. 얘네는 또.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도 막 엄청 막 이렇게 빠진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그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부러진다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시세적으로 무너질 거는 이 에코프로 형제 빼고는 시세가 막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주가 제가 이야기 드린 주도 쪽에선 조금 약한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엔터 쪽에 얘네가 보통 패시브 ETF가 얘네가 다 묶여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 엔터 게임, 메타버스 얘네가 이제 한 타스 묶여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 SM이 만약에 7, 8만 원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쪽에서 나온 패시브 자금이 이런 데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엔터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렸어요. 이 수급들이 게임주 수급이 JIP나 뭐 이런 애도 살짝 빠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다. 수급이 그런 것 좀 요렇게나 요렇게 좀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게임주도 나쁘지는 않은데 순서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순서상 IT나 바이오가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도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다 선별해서 골라놨으면요. 올라간다고 이거를 이렇게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따라붙으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쉬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애, 갈만한 애를 사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개별 주장이기 때문에 따라붙으면 죽어요. 이거 IT도 지금 2일 이상 랠리가 안 나왔습니다. 결국 하루 오르고 첫날 오를 때 붙으면 그 다음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도 똑같아요, 지금. 바이오는 올라가는 건 그래도 꾸준히 가긴 가는데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종목이 있으면 여기서 한 4, 5개밖에 안 올라요. 그래서 이 오르는 4, 5개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바이오도 들어봤자 꽝이에요, 꽝. 그냥 엉성한 바이오 들고 있으면은. 그래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총상위 위주로 땡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눈치채고 붙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된다, 배터리는. 그러니까 이 종목과 업종마다 기준을 잡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오를 때 다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일차에 붙었다 2일차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 단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끌고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먹는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게임주는 뭐라고 했어요? 신장 모멘텀이랑 공매도 셔커버 그리고 턴 어라운드하는 대형주 이것만 보고 싶어요. 근데 턴 어라운드하는 대형주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이 갈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볼 거면 그냥 차라리 메타버스 보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거 왜? 변신 페이스북 미국의 메타에서 나올 재료가 23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 이렇게 미국발 메타 재료로. 근데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5월 FOMC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를 물색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에너지 관련주는요. 제가 보기에는 6월 이후에 그때 보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회 줍니다. 지금 당장 만약에 오른다? 그래도 내려와요.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드렸고요. 여러분 한 주 좀 재밌게 보내시고요. 만약에 내일도 오늘처럼 무난하게 시세가 잘 나온다면은 내일은 이렇게 시장 리뷰나 뭐 거시적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종목 리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남겨봐 드릴 테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 시장 걱정하지 맙시다. 4월달은 긍정적으로 수익률 게임에 한번 나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